안녕하세요, 희민 여러분. H채널의 한청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2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금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이제 알트 도미넌스 차트를 같이 보면서 현재 이제 도미넌스 위치가 2017년도 3월인지 또는 이제 2016년도 1월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 이렇게 이제 보고 리플은 원화 차트와 달러 차트 같이 이제 비교해보고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금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현재 1565달러로 약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난 이제 고점 지난 이제 8월 30일 고점 근처까지 이제 다시 왔고, 지금 보시면 그 2011년도 고점과 작년 고점 연결하는 이 노란색 추세선을 중심으로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21이평선이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21이평선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이게 이제 1파가 작은 1파가 시작된 거라고 하면 2파 조정 끝내고 다시 이제 3파를 이어갈지, 아니면 이제 51이평선이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이제 기다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려 주고 그 이후에 이제 상승해 주는 그런 그림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금 차트가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이와 같이 지금 비트코인 작은 1파가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8,634달러로 먼저 이제 주봉에서 보시면 지난주 이제 20주평선 위에서 이제 봉마감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주봉상 음봉인데 이번 주도 저는 이제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이 수직선으로 시작한 이 라인을 중심으로 약간 대칭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칭 형태로 이 중심 1300달러, 1200달러 이 라인까지 이와 같이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물론 이제 각도는 그 전에 이제 상승했던 것보다 각도는 좀 줄일 수 있지만 어찌됐든 1300달러까지 3파 상승을 하고요. 지금 이제 1파, 2파 조정, 이 하락 채널 상단에서 2파 조정 거치고 지금 이제 3파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보고 3파 상승하고 4파 조정을 이 1300달러 안에서 4파 조정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5파 상승 해주면서 이 1300달러 중심을 돌파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 차트와 같은 형태로 상승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이 13,900달러와 1300달러 사이에서 이 작은 1파를 끝내고 그 다음에 작은 2파 조정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작은 3파 상승을 하면서 큰 1파를 이제 완성해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이제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지금 이 박스에 이제 갇혀있는 모습이긴 한데 8,660달러와 이 8,900달러 이제 이 모습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란색 수직선 중심으로 뭐 역회된 숄더라고 하면 이렇게 왼쪽 팔,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팔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8660과 이 8900달러 사이에서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1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1이평선 충분히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201이평선 저항라인 돌파해주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대치 형태로 1300달러까지 추가로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도미넌스 현재 67.23인데 제가 이제 오늘 도미넌스 차트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 박빌브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위치가 물론 이제 2017년도 3월달 이 위치와도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2016년도 1월달과도 이제 비슷해 보이지 않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맞고 이렇게 쭉 빠지는 내려오는 이제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일단 차트 모습은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이렇게 작은 상승 채널을 그려볼 수 있고요. 이때도 2016년도 1월달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꺾이면서 하락 채널 상단부에서 저항 맞고 내려오면서 이 상승 채널의 중심 아래로 꺾인 다음에 이렇게 쭉 빠지는 이 하락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고, 이때 이제 알트코인 크게 움직인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이 이때 이제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그럼 이제 여기가 될 수 있느냐, 여기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뭐 여기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큰 하락 채널에서, 하락 채널 상단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 하락 채널에 하단까지 내려와 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알트코인들 상승이 충분히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뭐 2016년도 1월이든 2017년도 3월이든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2017년도 3월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 하락 채널을 깨주면서 추가적으로 이 하락 채널 폭을 넓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알트 도미넌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트 도미넌스 이렇게 채널을 이제 두 개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2016년도부터 17년도 3월달까지는 이렇게 작은 상승 채널 안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여 줬습니다. 줬고 2016년도 1월달 그리고 2017년도 3월달 이때 그 올라가기 전에 이 모습은 차트 움직임은 둘 다 비슷했어요. 둘 다 비슷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 1월달에는 이 채널 그 전에 기존 채널의 상단부까지 올라온 거고요. 2017년도 3월달에는 기존 이 상승 채널을 돌파해주면서 돌파하고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음 더 큰 상승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번 이 알트 도미넌스 상승이 물론 이제 이 모양은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좀 더 크게 진행되긴 했지만 그러면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와줄 거라고 이제 보는데 이제 이걸 복사해서 그려볼게요. 이제 설명을 이거를 지금 이제 이 자리부터 지금 현재 이제 이 자리부터 이와 같은 형태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반드시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뭐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같은 패턴이 모양이 이제 반복된 걸 보면 이번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 알트 도미넌스 상승 채널 기존 상승 채널에 폭만큼 상승해 준다 라고 하면 뭐 2016년도 1월달 이후에 상승폭 이와 같은 형태로 그 기존 상승 채널 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2017년도 3월달 같이 좀 더 크게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기존 이 상승 채널을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와주는 그런 그림으로 그러니까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 도미넌스는 결국에 100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100 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뭐 그 전에는 이게 이제 27밖에 안 됐어요. 그 전 고점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좀 있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제 이번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채널의 고점이 82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가 비중이 18%밖에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뭐 기존보다 더 많이 크게 이제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이 채널을 살짝 넘어가는 그 수준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2016년도 1월이든 2017년도 3월이든 뭐 상관이 없다. 둘 다 알트들이 크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둘 다 조건이 다 만족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도미넌스는 드리고 다음 이제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BTC 마켓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부터 이제 볼 건데 비트코인 캐시 지금 보시면 이 50주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뭐 BSV는 더 크게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50주선 위로 이제 올라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비트코인 캐시도 50주선에 안착을 했다. 그리고 지난 이 박스 상단과 박스 하단 나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위치는 박스 상단에 이 박스 상단 저항에 이제 걸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음 앞으로 이제 흐름은 이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파하고 50주선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20주선 이렇게 돌아 나가는 20주선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해 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스토캐스틱 주봉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가든지 쉬었다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알트코인들이 지금 뭐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이런 알트코인들이 아직 이제 20주선 밑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알트코인들이 올라올 때까지는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50주선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이 박스 상단을 넘지 않는 그 정도에서 이제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스타트 선상에 섰을 때 그때 이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이제 주봉 차트인데 주봉 이제 보시면 스토캐스틱 보시면 이렇게 저점 높인 상태에서 돌아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제 이렇게 짝꿍댕이 형태로 오른쪽 엉덩이 높인 상태에서 돌아나간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비트코인 캐시 뭐 보셨던 것처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완성이 됐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20주선 위에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고 있는 위치가 2017년도 3월달 그리고 2016년도 1월달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 1월달에는 뭐 리플은 거의 뭐 박스권 움직임이었고요. 이때는 이더리움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채널 바닥에서 채널 상단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뭐 2016년도 1월달과 같이 움직여주든 뭐 2017년도 3월달과 같이 움직여주든 어찌됐든 둘 다 크게 이제 움직여줄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완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 20주선 위에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 20주선 위에 안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주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움직임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 차트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 볼게요. 리플 주봉에서 BTC 마켓 주봉에서 이제 보면 이더리움하고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죠. 지금 리플도 마찬가지로 20주선 아래에 있습니다. 20주선 아래에 있고 채널 이제 바닥에 있는데 또 이제 리플과 이더리움을 그 이더마켓에서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리플이 이더리움보다 좀 더 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일단 이 하락 추세를 지지난주에 벗어났고 벗어난 이후에 지난주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락 추세 벗어나고 첫 번째 양봉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양봉 만들어진 이 위치를 2017년도 이제 이 자리 뭐 이때 3월 6일 이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3주간 연속으로 이제 양봉이 나와주면서 크게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그러면 먼저 20주선을 터치하고 돌파하는 주봉에서 모습이 보여지고 두 번째 주에서 2017년도에는 두 번째 주에서는 이제 주봉 마감은 20주 이평선 아래에서 했어요. 그 이후에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어찌 진행이 되는지 이제 봐야겠지만 먼저 이제 20주선 그 3000사토시입니다. 3000사토시가 일봉에서도 그 200일평선이 내려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3000사토시를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은 완성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주봉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토캐스틱도 이렇게 저점 높인 상태에서 돌아나가는 모습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와 같은 형태로 지금 충분히 조건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플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20주선에만 둘 다 안착을 해주게 되면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달러 차트 보겠습니다. 리플 달러 차트 현재 0.234달러인데 1시간봉 차트로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이 위치에서 움직임이 제가 이제 이 위치에서 움직임을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1시간봉 차트를 켰는데요. 보시면 지금 수직선으로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 형태로 단기적으로 대칭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숄더를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어제 저녁 때 이 하락했던 부분이 이제 머리 부분을 이제 완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오른쪽 어깨 아까 이제 비트코인 그림과 뭐 거의 비트코인 그 일봉 차트 그림과 이제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 기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이 왼쪽 팔 만들고 왼쪽 어깨에 만들었던 이 기간이 1시간 봉에서요 본 개수로 25개입니다. 25개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앞으로 이제 25개라고 하면 25개면 오늘 이제 11시 오늘 11시쯤 해서 그러니까 뭐 오늘이든 뭐 내일 새벽 이제 해서 그 정도쯤 해서 오른쪽 어깨를 완성하고 다시 이제 이 오른쪽 팔을 완성해 주면서 상승해 주는 그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이번에 이제 올라와 주면서 이 노란색 추세선 지금 이 노란색 추세선이 결국 이제 그 주봉에서 잠깐 볼게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0.26달러였는데 지금 계속 내려왔잖아요. 계속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노란색 추세선은
0.254달러입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면 0.26달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0.254달러만 강하게 이제 돌파를 해줘도, 지난주에 이 달러 차트는 돌파를 못했는데, 테더 차트는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달러 차트랑 약간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테더 차트는 이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달러 차트에서도 이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주봉 차트에서 BTC 맞게 설명드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주봉에서 양봉 나와주면서 이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원화 차트, 비트코인 차트랑 이제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리플 원화 차트 일봉을 켰는데 현재 이제 268원이고, 이렇게 추세선을 두 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하락세 형태로 추세선을 추세선을 그렸고, 6월달 고점하고 지금 이때 이제 11월 고점 이렇게 연결한 추세선인데, 이 추세선은 보시는 것처럼 돌파가 됐어요. 돌파됐고, 일목에서 보시면 이 음운에 지금 이제 갇혀 있습니다. 음운 통과 중에 있는데, 음운 통과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음운 상단 맞고 조정받죠. 조정받고 이 파란색 전환선 위치까지 눌러주고 지금 다시 지지받고 상승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뭐냐면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큰 원화 차트 하락세기로 본다라고 하면, 이 하락세기 벗어나면서 이제 음운을 돌파하죠. 음운 돌파할 때 이 음운 상단 영역 저항 맞고 이 파란색 전환선까지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그 이후에 이 음운을 이제 통과를 해줘요. 통과를 해줘서 지금 리플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정도 한 1월 11일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오늘 11시쯤 오늘 자정 근처로 해서 오른쪽 팔을 만드는, 아까 이제 달러 차트에서 봤던 달러 차트 4시간 모으는 이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음운을 돌파해주는 그 역헤드 앤 숄더의 오른쪽 팔을 만들어주면서 뭐 오늘 자정이든 뭐 내일쯤 해서 이 음운 영역을 완전히 좀 벗어나는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리플 원화 차트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윤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세력들 개미들 떨구려고 아래 위로 좀 흔들어 대는군요. 페이크에 속지 않는 현명한 해밀리들 되시고 불장 초입입니다. 가면 갈수록 심하게 흔들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이제 뭐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김태윤님 말씀처럼 상승을 할 때 매일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매일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하락하는 변동성은 확대가 되면서 그 하락폭도, 올라가는 폭도 커지지만 그 하락폭도 커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 내가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내가 공부한 어떤 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버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흔드는 과정에서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요. 만약에 어찌됐든 매일 조금이라도 오르고 뭐 횡보하거나 오른다라고 하면 아무도 이제 매도를 안 하겠죠. 매도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홀딩해서 가져갈 겁니다. 근데 이런 흔드는 과정이 계속해서 이제 있으면서 그 전에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상당 그 심약한 개미들 상당 부분 정리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큰 상승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확 동반된 큰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을 크게 만들어주면서 또 나머지 개인들도 정리를 해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록펠러 피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지난번 예상대로 1050만원 근처 왔는데 이제 936만원까지 조정 후에 1400 정도까지 빠르게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아직 확인해야 되는 마지막 고비는 있습니다. 알트들은 제 생각이 따로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니 방해받는 것 같아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1200만원 확인되면 내년까지 마음 놓고 가져가도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우선 이제 뭐 록펠러 피터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1050 근처에서 하락을 해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원화 차트 보시면 지금 1050만원 보시는 것처럼 1050만원 찍기 전에 1049만원에서 조정받아서 지금 970만원 정도까지 눌러주고 지금 다시 올라가주고 있는데,
이제 조정, 이제 아까 록펠러 피터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뭐 936만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1200만원짜리, 그 자리가 지난 이제 시진핑 펌핑 때, 이 저항 맞고 떨어졌던 자리가 119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1190만원이 결국 이제 박스 중심이에요. 박스 중심을 넘어가는, 박스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안정권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금 차트와 같은 형태로 그 1300달러 그리고 1300달러, 13900달러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다시 추가적으로 좋은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큰 일파를 만드는 그 과정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록펠러 피터님이 써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고, 다음으로 이상민님 글은 이제 어제 읽었고요. 윤조코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비트페이에서 XRP 기프트카드 결제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마존, 버거킹 등 사용 가능하다니 실사용화가 빠르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올려주신 기사를 보면 비트페이에서 다음 주부터 XRP로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 보유자는 해당 기프트카드를 통해서 아마존이라든가 버거킹 등 다양한 소매점과 레스토랑에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프트카드 서비스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리플사와는 작년 10월에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에 XRP 결제 지원을 시작한 회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 XRP를 가지고 바로 물건을 구매하는 건 아니고, 기프트 카드를 먼저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소매점이라든가 뭐 버거킹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나중에는 뭐 거래소와 연동된 뭐 지갑 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직접적인 결제도 저는 이제 제공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기사 올려주셔서 같이 이제 봤고요. 다음으로 예스오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나온 저 높은 봉우리를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이장님 열방에 희망의 끈을 붙잡고 때로는 물타기도 하면서 버텨왔는데 그 물타기했던 가격마저도 이제는 저 위의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채널 바닥에서 이제 겨우 고개 좀 쳐들었는데도 그나마 꺼진 불씨 살아나는 것처럼 반갑기만 합니다. 많은 해밀리 가족분들 중 지난 17년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기왕 여기까지 버텨왔으니 부디 원금 회복하시고 마음 고생한 보상까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내십시오. 전나구는 못 되더라도 전 가구라도 하고 이제 물음표를 해주셨는데, 전나구는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요. 그 전나구는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매도를 했을 때 전나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마구는 전생의 이제 마을을 구한 사람, 아마 이제 전가구는 전생의 그 가정을 구한 사람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마구는 전생의 마을을 구한 사람이고, 그거는 지난 고점까지 올라와서 이제 매도를 했을 때 전마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와사비님이. 저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예스오님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좀 마음고생 하시고 버텨오셨는데, 여기서 그냥 본전에 매도하고 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얻으시고 다들 이제 나가시길 저도 이제 기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제이캉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주디 쉘턴 배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힌트를 흘리는 느낌이네요. 제 프로필 이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프로필 이미지를 봤는데 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저도 클릭해서 보니까 이제 이 제이캉님 이 유튜브 채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제이님 본인 같아요. 본인이고 QM님하고 같이 무슨 랩을 하신 것 같은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랩 그 힙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노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제이님이 직접 노래 부르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이 사진 크게 프로필 사진 보면 불사조가 이렇게 황금빛 불사조가 불타오르면서 날아가는 이런 이제 그림이었어요. 아마 이제 이거 보고 그 주디 쉘턴 배지와 동일한 이제 사진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노래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양승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큰 이파 조정은 끝난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불안은 씻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더 여유 있게 큰 3파 상승의 파도들을 느끼며 매매 전략을 다듬고자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여기 벌써 이제 1파가 끝났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양승현님이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뭐냐면
이거 이제 파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박빌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A, B, C파, A, B, C파로 해서 이 조정을 약간 마무리 짓는,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턴을 하는 그 파동이 이제 B파 상승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C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거고, 지금 양승현님 이야기는 작년 4월에 상승했던 이제 이거를 1파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파동 해석할 때 1파,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핑크밍크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 다들 명심하고 계시죠? 모든 것은 암호화폐로 통한다는 거 과연 그렇게 될까? 그것도 우리 생애 주기에 가능할까? 각자 자신의 판단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자산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겠습니다. 제 생각엔 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화폐 체계가 확 바뀌는 그런 혁명 같은 일이 먼 미래에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천천히 진행될 것입니다. 실현된다면 다행인 것은 그런 것을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뭐 이거는 서서히 진행될 수도 있고요. 저는 뭐 급격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정책을 그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거대로 따라가게 만든다라고 하면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뭐 지금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뭐 북한의 화폐 개혁이라든가,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화폐 개혁, 우리나라도 화폐 개혁을 할 어떤 가능성이 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화폐 개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게 천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 결정을 통해서 한 번에 확 뛰어넘는 그런 혁명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각 국가들은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리셋하고 다시 바꾸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하에, 이야기 마지막에 해주셨던 것처럼 미국 주도하에 다른 강대국들과 같이 협의해서 어떤 정책 결정을 딱 내린다라고 하면 그거대로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법정 화폐가 바로 영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보시면 볼리바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화폐 개혁 여러 번 하고 했어도 볼리바르도 계속 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화폐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새로 리셋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화폐들도 같이 병행되면서 천천히 사라져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화폐 단위라든가 화폐 가치는 급격한 이제 이전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핑크밍크님이 써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신지혜님이 써주신 글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좋은 내용 써주셔서 같이 읽어봤는데, 오늘도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읽어보도록 하고, 일단 처음 서두는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 중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 타국의 침략에 대한 보호, 선진문화 전파,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이유로 슬며시 식민지로 삼을 국가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하지만 종교, 문화, 인종 간의 문제, 언론 미디어 보도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제국주의적 침략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식민지의 자원, 인력, 영토, 영해 등을 자기들 것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힘으로만 누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은 더욱 손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화에 나오는 바람이 아니라 태양의 힘으로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태양은 비트, 이더, 리플 등의 암호화 자산, 암호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의 돈은 곧 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고, 이미 다국적 기업이 한 나라의 힘보다 큰 세상입니다. 우린 이런 팩트를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취하면서 식민지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선택에 편승하여 본인의 자산을 잃지 않기 위해 암호화폐를 계속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암호화 지갑이 탑재가 됩니다. 엄청난 수의 소규모 인공위성이 우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5G 세상 이상의 것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은가요? 어쩜 이리도 시기적절하게 딱딱 맞춰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모두 약속이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빨리 암호화폐가 투자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천천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암호자산을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년 안에 수억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고 시간을 먹고 점점 더 우상향할 것은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아까도 잠깐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국가에서 뭐 국민들로부터 화폐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이제 부를 착취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 간에는 또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 국가의 또 이제 부를 착취를 하죠. 이번에 이제 있는 일은 뭐냐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을 다시 리셋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부를 이제 착취하는 그 과정이 이번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가보다 더 이제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업들,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부를 착취하는 그 과정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해줘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도그앤 피그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세계 단일화폐를 언급하시니 저번 영상에 이장님이 링크 올려준 KBS 가상화폐 다큐가 생각납니다. 그 영상에서 화자는 페이스북 리브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표 가상화폐가 될 것이라 예측하더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소유가 아닌 프로토콜이라 중간지대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누구의 허용이 필요 없어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리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피닉스 통화가 과연 리플이 될지 또는 리브라가 될지 또는 앞으로 IMF 같은 국제기관이 국제표준통화를 발행하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래도 한 가지 점점 확실시 되는 건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입지가 점점 굳건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 비중을 점차 줄이고 비트 개수 확보하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너무 안 오른 것도 있지만 매달 10억 개씩 물량 푸는 건 결코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올해는 비트 반감기도 있고 비트코인으로 비중을 일단 많이 옮기고 리플은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한 후에 상승 추세에 올라서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리플로 비중을 다시 옮겨와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 이것 때문에 먼저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해줄 거다. 전고점까지 올라가더라도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고 2만 달러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에 알트코인들로 수혜가 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는 똑같은 어떤 사실이 있다고 하고 똑같은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매매는 완전히 정반대의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도겐피그님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지대 이때 저도 이제 이 KBS 다큐를 보면서 좀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각국이 주도하는 화폐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 이거는 결국에 법정화폐를 만약에 기반으로 해서 나온 코인이라고 하면 법정화폐 가치가 우리는 0으로 갈 거라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이런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게끔 허용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그 페드에서 기존 이 법정화폐 가치를 0으로 떨어뜨리는 걸 이미 이제 허용을 했다. 그래서 어차피 0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빠른 속도로 0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살아남고 가치가 이전될 거는 이 중간지대에 있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비웨이브님이 그리고 이제 정톨카님이 한 분만 더 볼게요. 정톨카님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혹시 이장님이 말씀하신 이 가슴의 배지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써주는데 H미래로님이 먼저 이제 링크를 걸어주셨습니다. 이 링크는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인데 보시면 이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 잡지 단일 통화가 리플 XRP냐 스텔라 루멘 XLM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영상이고요. 이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보면 여기 이제 세계 단일 화폐를 메고 있는 이렇게 불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법정화폐가 불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심볼이, 가운데 있는 이 심볼이, 지금 이제 스텔라 루멘, 그 심볼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서, 이게 스텔라 루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리플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어떤 게 될지는 뭐 아직까지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미래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고,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그 주디 셸턴이 옷에 부착하고 있던 그 브로치가 어찌됐든 이 피닉스 모양의 그 브로치를 차고 있었고, 금색으로 된 브로치를 차고 있었고, 그거는 그 디지털 세계 단일화폐를 상징하는 그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비웨이브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다보스 포럼 정보 이제 팩트 전달 드립니다. 빵형은 다보스 포럼에는 가지 않고 다보스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는 다른 행사에 인터뷰 예정이다. 그래서 다보스에는 가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는 다른 행사, 다보스 포럼이 아닌 다른 행사에 가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다보스 포럼에 초대가 됐는데 올해는 초대를 못 받아서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다보스 포럼에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정정하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